당신은 혹시 이런 여성을 본 적이 있나요? 거울 앞에 서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졌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으며 언제나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여성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 주변을 맴돌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은 아무도 닿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그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내가 가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왜 진정한 사랑은 내게 오지 않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깊은 역설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진실 중 하나입니다.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내면의 공허함, 성공했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아름답지만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독.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 수수께끼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존재하는 원형들을 연구했고 그 중에서도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상 바로 아니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아니마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어떤 여성은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깊은 사랑을 얻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때로는 겉보기에 완벽하지 않은 여성이 더 강렬한 사랑을 받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당신이 만약 아름답지만 외로운 여성이라면, 혹은 성공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여성이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남성이고 왜 자신이 특정한 여성에게 끌리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이야기 역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융의 아니마 이론을 통해 사랑의 가장 깊은 진실을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 사랑을 불러온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상처와 불완전함까지도 포용할 때 비로소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화장은 흠없이 완성되고 옷차림은 세련되며 그녀가 걸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릅니다. 직장에서도 그녀는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고 승진도 빠르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입니다. SNS에 올린 그녀의 사진에는 수백 개의 좋아요가 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입니다. 냉장고에서 간단한 식사를 꺼내 먹으면서 그녀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남자들은 나에게 접근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진짜 나일까? 아니면 그저 내 겉모습일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연인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직면한 역설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름다워지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완벽해지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노력합니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더 성공하기 위해, 더 완벽해지기 위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진정한 사랑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칼 융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아니마라는 여성상이 존재한다고. 이 아니마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사회적 성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에 반응한다고. 그것은 바로 진정성, 완전성, 그리고 영혼의 깊이입니다. 아니마는 여성의 외적 가면 너머에 있는 진짜 모습을 감지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했는지, 자신의 상처를 포용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함까지도 받아들였는지를 알아챕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숨기려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완벽해 보이고 싶어 하는 여성은 자신의 약함을, 불안함을, 두려움을, 때로는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밀어내려 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고 강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세상에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일부를 부정할 때 역설적으로 그녀는 불완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완전함은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긍정과 부정을 모두 통합했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무의식 속 아니마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여성보다 자신의 불완전함까지도 진정하게 드러내는 여성에게 더 깊이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성만이 진정한 전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성만이 남성 자신도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 영혼이 서로의 깊은 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양쪽 모두가 자신의 전체성, 즉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물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매력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여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융의 아니마 이론을 더 자세히 탐험하고 그림자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과 화해하여 운명적인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 함께 이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봅시다. 먼저 우리는 아니마가 정확히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칼 융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남성의 무의식 속에는 여성적 원형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성별과는 별개로 심리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내면의 여성상입니다. 남성이 의식적으로는 남성성을 표현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는 여성적 특질들, 감정, 직관, 수용성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 속 여성상이 바로 아니마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이 외부 세계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 투사됩니다. 어떤 남성이 특정 여성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는 그 여성이 그의 내면 아니마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마는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미성숙한 아니마는 표면적인 것에 반응합니다. 외적 아름다움, 성적 매력, 혹은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에 끌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아니마는 다릅니다. 성숙한 아니마는 깊이를 찾습니다. 진정성을 찾습니다. 영혼의 완전성을 찾습니다.
성숙한 남성의 안이만은 단순히 아름다운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성 약함도 보여줄 수 있는, 여성 완벽하지 않아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성. 왜냐하면 그런 여성만이 남성 자신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탐험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양쪽 모두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통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수진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그녀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외모에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화장은 언제나 완벽했고 옷은 언제나 유행을 따랐으며 체중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수지는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데이트 신청도 많았고 연애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들은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열정적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식어갔습니다.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노력하는데 왜 그들은 떠나가는 걸까? 어느 날 한 남자친구가 이별을 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너무 완벽해. 난 네 진짜 모습을 모르겠어. 넌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강한 척하잖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어? 너의 약한 모습, 불안한 모습, 힘든 모습을 보고 싶은데 넌 절대 그걸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난 너와 함께 있어도 외로워. 이 말은 수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약함, 불안함, 두려움, 때로는 화나고 질투하는 감정들을 모두 숨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그림자, 즉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억압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녀는 불완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완전함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만 있고 밤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름만 있고 겨울이 없는 계절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의 순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슬픔, 강함과 약한 빛과 어둠이 모두 공존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수지는 이 깨달음 이후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슬플 때 우는 것을 허락하고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진짜 수진을 만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의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수진의 외모에만 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때, 자신의 불안함을 솔직하게 말할 때
오히려 더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 오히려 네가 완벽하지 않기에 난 너를 더 사랑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도 완벽하지 않거든. 우리 함께 불완전한 채로 서로를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힘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두운 면, 약한 면, 불완전한 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완전성은 깊은 매력을 발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남성의 아니마는 바로 이것에 반응합니다. 외적 아름다움은 눈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이만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양쪽 모두가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드러낼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한 다른 사람도 당신 앞에서 완벽해 보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가면과 가면만이 존재합니다. 진짜 만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도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깊은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완전함을 추구하라. 그리고 완전함은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완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아름다워야 하고 착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 무의식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억압하고 부정해온 자신의 일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억압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 화를 내면 부모님에게 혼났을 것입니다. 슬퍼하면 약하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질투심을 드러내면 나쁜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밀어내고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 감정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들은 단지 인간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때로 화가 나고 슬프고 질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억압하면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서 커지고 왜곡됩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로 통합되고 변형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했다면 이제 그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감정들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남을 공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이란 그 감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것도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때로 화가 날 수 있다. 나는 때로 질투할 수 있다. 나는 때로 약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그것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나를 인간으로 만들 뿐이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고 변혁적인 단계입니다. 통합이란 그림자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당신의 의식 속으로 가져와 전체 자아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생 자신의 화를 억압해 왔다면 이제는 그 화 속에 담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화는 종종 경계가 침범당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일어납니다. 그 화를 인정하고 들으면 당신은 자신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는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건강한 힘이 됩니다. 혹은 당신이 평생 자신의 약함을 숨겨왔다면 이제는 그 약함이 실은 연결의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약함은 취약성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정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할 수 있는 허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단계 인식 수용 통합을 거치면서 당신은 점점 더 완전한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전성이 바로 남성의 성숙한 아니마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외적 아름다움은 잠시 눈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내면의 완전성은 영혼을 깊이 울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끌림을 넘어서 운명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사람이야, 내가 평생 찾아온 사람이야 라는 깊은 확신을 줍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윤근 진정한 자기, 즉 셀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결국 이 셀프를 실현하는 것, 즉 개성화 과정입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되어야 할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부모가 원하는 모습, 남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아름다운 얼굴이 보이지만 그 얼굴 뒤에 진짜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깊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외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모르면 다른 사람도 진짜 나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진정한 만남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을 되찾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때로 인기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모두 가는 길이 아닌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특정한 직업이 좋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갈망한다면, 모두가 특정한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다른 스타일이 더 자신답게 느껴진다면 이럴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진정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때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거부당할 위험, 이해받지 못할 위험, 외로워질 위험.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 위험을 감수할 때 진정한 사랑을 만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짜 모습으로 얻은 사랑은 가짜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은 여전히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 때 비록 처음에는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진짜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이전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이것은 건강한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깊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표면적이지 않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특히 사랑에 있어서 진정성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가짜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은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가면이 벗겨질 것이고 그때 상대방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당신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러나 처음부터 진정한 모습으로 만난다면 그 관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상대방은 진짜 당신을 알고 진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도 외모가 변해도 실패를 겪어도 그 사랑은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합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깊은 사랑의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가장 명확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의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를 비춰줍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부분을, 때로는 어두운 부분을. 당신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종종 당신 자신의 억압된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면이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 안에도 있지만 인정하지 못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를 인식하고 거두어 들일 수 있다면 관계는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이 부분에 화가 나는 것은 실은 내 안에 이 부분을 마주하기 싫어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당신은 더 완전해지고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계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투사를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고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근 말합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투사와 관련이 있다고.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보는 문제는 실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라고.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는 비난과 갈등의 장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 서로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상대방도 당신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성장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 소울메이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소울메이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울메이트는 당신과 함께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외적 성공과 완벽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아름다워야 하고 착해야 하고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력이 큽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사회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의 미의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특정한 얼굴형, 특정한 체형, 특정한 스타일. 많은 여성들이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형수술 산업이 발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곧 경쟁력이고 외모가 곧 가치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완벽함의 추구는 역설적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여성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기에 많은 여성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적인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외적인 성공, 외적인 아름다움. 이것들은 적어도 측정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융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고. 아무리 아름다워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면 그 공허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정한 충만함은 내면에서 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화해할 때 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도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를 또 하나의 성취로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스펙의 남자를 만나는 것, 완벽한 연애를 하는 것, 이상적인 결혼을 하는 것. 이것들도 일종의 성공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취가 아닙니다. 사랑은 만남입니다. 두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의 경쟁이 아니라 진정성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성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완벽함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것. 항상 아름답고 밝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가면을 벗는 것. 그리고 진짜 자신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화나고 슬픈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쉽게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용기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용기를 얻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들이 더 많이 꽃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깊은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나? 어떤 순간에 화가 났나? 어떤 순간에 기뻤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정직하게 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점점 자신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마세요. 슬프면 우세요. 화나면 그 화를 인정하세요. 물론
화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표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모든 감정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감정을 억압하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썩어갑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변형되고 통합됩니다. 셋째,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약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따뜻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넷째,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점점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세요. 모두가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으세요. 다섯째,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완벽해야만 사랑한다는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두세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불완전해도 당신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여섯째,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로 실수했고, 때로 넘어졌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채찍질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당신이 자신에게 연민을 베풀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연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림자 통합과 개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보이고 때로는 다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여덟째,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세요. 혼자서 이 여정을 걷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약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고 성장하려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기반한 분석가나 상담사를 찾아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을 탐험하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홉째, 창조적인 활동을 하세요. 윤근 창조성을 무의식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는 것, 이런 활동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열째, 자연과 연결되세요. 윤근 자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바다를 보거나 숲을 걷는 것,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더 큰 전체와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셀프 더 큰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당신은 점점 더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이 바로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외적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회적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깊이, 영혼의 완전성, 진정성, 이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적 조건이 변해도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계속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당신을 만났을 때 성숙한 남성의 아니마는 깊이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끌림을 넘어서는 무언가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인식입니다.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외모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무의식의 원형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만남입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여정을 걸을 때 우주는 당신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법칙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화하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당신이 진정성을 갖추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완전성을 향해 갈 때 같은 여정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는 이전의 관계들과 다릅니다. 그것은 표면적이지 않고 깊습니다. 그것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완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속에서 역설적으로 두 사람 모두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하빌의 신비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되 각자의 개별성을 잃지 않는 것, 서로에게 의존하되 각자 완전한 개인으로 서는 것, 이것은 어려운 균형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개성화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이 균형이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지만 각자의 공간도 존중합니다. 그들은 사랑하지만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당신이 먼저 자기 자신과 성숙한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맺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고 사랑스러울 때 외부의 모든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그 관계가 진정하고 깊을 때 외부에서도 진정하고 깊은 관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거의